네, 아침마당 금요일 3부 저희 박주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th July 연휴인데 어디 여행 안 가시고 방송하러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시네요. 아, 저야 뭐 제 일인데 네. 선생님은 또 이날 공교롭게 방송이 있어서 네. 어디 일부러 못 가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끝나고 이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네네. 그래도 뭐니 해도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또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연휴에는. 맞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거짓말이요? 네.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면서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되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마음으로 좀 상처를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충격받아요. 예. 네. 이럴 때는 굉장히 부모님이 실망감도 많이 느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경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이런 좀 회의감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얘가 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기도 해요. 어떤 네. 경우에는요. 예. 제가 저희 딸아이가 이제 지금 정확한 연령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3살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아이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와서 그 한국의 모랜드라고 그 유명한 놀이동산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모랜드에 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막 그 가방의 모양 이런 뭐 손잡이가 어떻게 생기고 무슨 모양이 있고 뭐라고 써 있고 이러면서 그 가방의 그 모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가방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는 너가 어디서 그 가방을 봤냐라고 했더니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냐? 엄마는 이제 항상 같이 다녔는데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그 모 랜드에 놀러 갔을 때 그 가방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가지고 싶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자기가 이제 갖고 싶은 거를 막 명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기회가 되면 한번 놀러 가서 가방을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마침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시간이 나서 그 놀이동산에 이제 함께 놀러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샵마다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제 그 가방을 찾았는데 이제 없는 거죠. 비슷한 가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네.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 가방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상하다. 그 가방을 너 도대체 어디서 봤냐? 그 놀이동산에서 본 게 맞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꿈에서 봤다고 이 얘기를 그제서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쪽같이 속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예, 정말 이 아이가 나를 감쪽같이 속였구나. 내가 그렇게 애써서 찾았는데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바램을 아주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많은 어른들이 저처럼 감쪽같이 속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아이한테 그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닌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네. 거짓말은 귀여운 거짓말이네요. 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아이의 바램을 잘 이렇게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이제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한 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이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그 바람을 일단 이제 부모님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의 희망사항하고 사실을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바라는 건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아이가 네. 알고 구분하고 그거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가 이제 꿈에서 봤다고 했을 때 순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거를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놀이동산에서 본 것이 아니고 꿈에서 본 거였구나. 굉장히 많이 갖고 싶었나 보다. 네. 우리 윤영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싶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놀이동산 가서 열심히 찾았네. 이런 네.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네. 아이한테. 이제 비교적 연령이 어린 게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귀엽게 보고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죠. 네. 네.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더 커서도 이런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한 7세 전후 이제 아이들의 자아가 좀 이렇게 자아의 경계가 확립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아이들이 종종 또 이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네. 우리 방학 때 하와이 다녀왔다. 사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돌아서 듣고 아시게 됐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부모님이 당황하시죠. 그렇죠. 또 네.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또는 대회에서 내가 상을 받았다. 이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아이가 바라는 거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사실처럼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아이한테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실처럼 말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사실처럼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가 하와이 정말 가고 싶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서 그러나 그걸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그걸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제 네.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네. 또 어떤 형태의 거짓말들이 또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이제 발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거짓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구분해서 잘 말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 이런 경우죠. 부모님이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고 또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추궁하실 때 아이가 가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라고 시켰다 내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되겠죠. 네. 네,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확인을 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아이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한테 이제 물어보시죠. 왜 거짓말을 했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화가 나시지만 부모님께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더 그럴 때는 이제 화가 나시죠.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니? 라고 아이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묻게 되기가 쉽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부모님은 원인을 이것저것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네. 동기를 일단 아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잠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3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이제 들 수가 있겠어요. 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궁지에 자신이 몰리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의 결과는 어떻죠? 꼬리를 무는 그렇죠. 거짓말이 더욱더 커지는 네. 거짓말의 형태를 그렇죠. 맞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 자신을 지키기는커녕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대방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겠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네. 이것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경우에 결국 이제 가족끼리 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사자인 가족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물어도 그런 상황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족들이 둘러대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화이트 네. 라인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화이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죠. 이건 사실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존재하는 그런 네. 거짓말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은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물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목적,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 목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네.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네. 이런 경우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야단을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아이를 거짓말쟁이라고 단정을 짓거나 왜 거짓말을 했니? 사실대로 빨리 말해라 라고 이제 추궁을 하고 몰아세운다면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아이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이 상황을 뚫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흔하게 하시는 이제 대처 중에서 어떤 경우 이제 엄마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말해놓고는 아이가 정직하게 말을 한 뒤에는 아이와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네. 아이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버럭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아이는 거짓말을 해서 야단 맞고 또 솔직하게 말해서 또 야단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냐면 다음에는 더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야겠다.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겠다. 네, 또 이런 그런. 이제 또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기가 네. 쉽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기가 쉽겠죠. 네. 아이, 그런 거짓말 얘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를 하면서. 네네. 많이들 그렇군요. 이제 그 경험하신 것들이 예, 있을 아마 거예요. 저도 누구도 이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영혼은 네. 없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연세가 재밌는 이 거짓말, 하지만 너무 심각한 또 아이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죠. 네.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부모의 입장으로 저도 아이가 거짓말한 걸 딱 접했을 때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부모님들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충격도 공감하실 받지만 거예요. 네. 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그럴 때 이 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운데요. 부모님들이 마음적으로 좀 상처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이제 교육적으로 잘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거짓말의 어떤 그 문제가 습관화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모가 아이의 거짓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발달의 과정에서 아이가 자아의 경계를 확립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좀 더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네. 이제 이럴 때 정말 주의하실 것은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지를 아시고 접근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또 아이의 거짓말 습관을 더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반드시 이제 교육적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자기 보호를 위해서 첫 번째 그 거짓말하는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이었죠. 네. 예,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제 알게 되셨을 때 네.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자, 아이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솔직하게 기분을 이야기하면 이제 어떨까? 이런 제안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는 틀린 것 같던데, 이제 엄마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엄마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부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평소에 아이가 이제 한 행동이나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던 부모님이 한 번 정도 이런 태도를 이제 취한다고 해서 아이가 쉽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이는 분명히 이런 부모님의 태도의 변화를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가 솔직하게, 아까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야단치지 않을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얘기했었었는데요. 네.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는 분명히 그 솔직하게 이야기한 그 용기, 굉장한 용기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어른들도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그래도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 부모님의 말을 믿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자체 그 아이의 용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솔직하게 말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네. 예, 이렇게 부모님이 또 아이한테 꼭 반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이들이 처음에 거짓말 했을 때 어떻게 어머니가 대응하고 부모님이 첫 번째 그 거짓말을 발견했을 때 대응하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의 성격과 또 앞으로의 그 행동에 큰 영향력을 끼치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잘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자녀에게 평상시에 그 무관심하고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 때는 어려운 거겠죠. 알 수도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관찰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가운데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가끔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가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을 기회가 이제 없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머님이 반갑게 이런 기회를 맞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또 이 거짓말도 부모님의 관심이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훈육할 수 있다는 걸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심하게 이제 야단을 치는 그런 경험들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야단을 쳐도 아이가 다시 마음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려면 이제 평상시에 그런 부모 자녀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면 이 거짓말에 얽힌 재미난 동화나 책 같은 것도 네. 권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왜 위험하고 네. 또 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재료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림 동화라든지 아이들이 보는 그런 도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때에 부모님이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렇죠. 또 아이가 그 동화 속의 인물을 객관화해서 보면서 또 동시에 자신을 거기에 동일시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안전하게 엄마랑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덕적인 그런 개념들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아주 도움을 주는 좋은 재료예요. 예. 네, 안 좋은 그래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네.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 양치기 소년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밥을 네. 먹다가. 그런데 네네. 아이들 굉장히 그 얘기를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렸을 때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인데 네.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정말 사람들이 도우러 오지 않아서 그 양치기 소년이 죽은 것 같다고 눈이 네. 동그래지면서 애들이 막 심각하게 밥상머리에서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참 아이들도 좋은 교훈이고 네네. 우리가 다 알지만 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예. 싶었어요. 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굉장히 잘 동일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너를 주어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책하시거나 야단을 치시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어떤 그 부모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네. 하는 좋은 네.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재밌었고요. 다시 네. 한번 아이들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도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자, 선생님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또 내용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주연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하셨습니다.